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드래곤볼의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 그도 어렸을 적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특히 동물과 탈 것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하죠. 이후 자신의 취미와 접점이 있는 디자인 계열의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한 뒤에는 곧장 디자인 회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주어진 일거리는 곧잘 해내긴 했으나 직장인들이 가장 해내기 어렵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해서 매번 지각을 해내기 일쑤였고 복장도 항상 간편하게 입고 다녀서 상사에게 자주 찍혔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루한 일과와 상사의 갈굼에 실증이 난 토리야마는 결국 2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렇게 토리야마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방황의 시기를 맞게 되죠. 오랜 기간 백수 생활로 인해 돈이 다 떨어져 버린 토리야마는 매번 부모님의 손을 빌려 용돈을 탈 수밖에 없었고 매일 뒹굴뒹굴거리며 담배만 뻑뻑 피워대다가 부모님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점프의 공모전 광고를 보게 된 토리야마. 돈이나 조금 벌어볼까 해서 여러 개의 투고작을 보냈는데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소년점프의 편집장이 그의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느껴 원고를 더 많이 보내달라 연락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뛰어난 밑그림과 여러 구도로 대상을 그린 점이 눈에 띈 것이었죠. 실제로 그가 드래곤볼에서 보여준 작화는 그림임에도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소년점프에서 데뷔하게 된 토리야마였지만 그리는 족족 인기 순위는 최하위였고 수많은 원고를 폐기당하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못 벌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고 만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꾸준히 노력하던 토리야마는 단편 만화 걸 형사 토마토를 그리는데 이 작품이 독자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세계관을 조금 수정해 만든 닥터 슬럼프를 연재하자 반응이 폭발,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닥터 슬럼프는 평균 시청률 23.8%, 최고 시청률 36.9%를 기록, 대대적인 히트작 수준까지 성장했고 토리야마는 거액을 벌어들여 만화가 최초로 일본 납세자 순위 10위권에 들어가게 되죠. 1983년에는 TV 토크쇼에 단독 출연하기도 하는 등 20대 후반이란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큰 인기만큼 스케줄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최소 3일, 최고 6일에 한 번씩 잘 정도로 밤을 새며 지냈고 이 때문에 작업한 기억이 아예 없는 회도 있었다고 하네요. 모든 만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재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토리야마의 닥터 슬럼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를 쥐어짜기 싫었던 토리야마는 결국 닥터 슬럼프를 완결내기로 마음먹고 총편집자를 찾아가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총편집자는 한창 인기를 끄는 만화를 갑자기 끝내버릴 순 없었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를 갈아서라도 계속 연재를 시켜야 되는 상황. 결국 연재를 끝내려면 대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 더 재밌는 만화를 그려오면 끝내주겠다는데요. 즉 넌 그냥 쉴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리야마는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주일 동안 닥터 슬럼프의 5일, 나머지 2일은 새로운 만화에 전념하게 되는데 내놓는 작품마다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닥터 슬럼프 완결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무술 영화를 틀어놓고 작업하던 토리야마를 본 총편집자는 그러면 무술 만화를 그려봐라 라는 제안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든 그는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서유기를 배경 삼은 기룡 소년을 그리는데요. 당시엔 꼬마 야무치가 주인공이었고 치치를 만나 잘 된다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 단편 만화가 예상 외의 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소년이 구슬을 찾아다니며 성장하는 만화 드래곤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작이 그렇듯 인기가 상당히 적었고 언제 연재가 중단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드래곤볼은 무조건 애니메이션화 한다는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연재 중단될 일은 없었죠. 이후 흥행을 위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던 토리야마는 오공과 정반대의 캐릭터인 크리링을 투입시킨과 동시에 천하제일 무술대회 편이 전개되면서 만화의 장르를 자연스럽게 개그 모험물에서 액션물로 전환했고 또한 어느 만화에도 없었던 악당 그 자체 피콜로 대마왕이 등장하면서 드래곤볼의 인기는 급격히 지속게 됩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드래곤볼이었지만 완결이 다가오자 밥그릇을 잃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편집부였고 결국 토리야마에게 연재 연장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엔딩은 마왕으로부터 세기를 구한 소년이 예쁜 신부를 만나 결혼하고 해피엔딩을 찍는 거였는데 토리야마는 본인도 이대로 끝내긴 뭔가 아쉬웠는지 편집부의 연장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손오공이 사이어인이란 외계인이었다, 피콜로는 나메크인이었다는 등 급히 설정을 다수 추가하는데 신기한 점은 급하게 추가한 것 치곤 하나하나 주옥같은 역할을 했던 설정이었고 토리야마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봐도 감탄할 정도의 미친 스토리 메이킹이었다고 평가했었죠. 이후 프리저 편에서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초대박이 났고 후반엔 초사이엔이라는 만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레전드 변신을 만들며 드래곤볼의 인기는 초정점에 도달. 이제 후속편인 인조인간 편을 마지막으로 토리야마는 드래곤볼의 연재 종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집부는 어떻게든 연재 종료를 막아내야 됐습니다. 그렇게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연장을 요구했던 편집진이었고 결국 셀편까지의
아버지 연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이후 초사여인 투소노반의 등장, 부자 에네르기파 등으로 다시 한번 정점을 찍은 드래곤볼이었고, 토리야마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구상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일본 문화부 차관이 직접 나서 토리야마의 자택을 방문, 연재 연장을 간곡히 요청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때의 드래곤볼은 만화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피규어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 만화책 출판 등 스케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토리야마가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던 것이었죠.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지만 높으신 분까지 동원해 드래곤볼의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토리야마는 펜을 내려놓기 어렵다고 판단,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맘을 먹는데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 못 봤고 또 한 번 집구석에 셀프 감금되는데, 그렇게 나온 에피소드가 바로 마인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초사이언 3와 베지트, 그리고 이 만화를 상징하는 드래곤볼의 힘을 빌려 502 원기옥으로 마인부를 처치하면서 1995년 드디어 드래곤볼 10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토리야마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끝내는 걸 이해해달라 라고 적었는데, 자신이 원한 결말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완전히 드래곤볼에서 손을 뗀 토리야마, 어느 정도로 손을 놨냐면 어느 날 한 팬이 베지트에 대해 묻자 그게 뭐냐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엔딩 이후 14년이 흐른 2009년 토리야마의 뒷목을 잡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드래곤볼 실사판 영화 드래곤볼 에볼루션의 제작 소식이었죠. 대본을 확인한 토리야마는 충격에 빠집니다. 도저히 재밌다고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직접 제작진에 조언을 해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무성의한 답만 돌아왔고, 결국 자기 만화의 타이틀을 걸고 만든 영화가 평점 2.8점이란 혹평을 받으며 제대로 폭망해버리고 말죠. 자신의 레전드 만화를 먹칠을 넘어 똥칠을 해놨으니 웬만하면 남에게 쓴소리 안 하는 토리야마가 공개석상에 설 때마다 이를 언급하며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몇 년이 흘렀고 드래곤볼 극장판 신들의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토리야마, 혹시나 해서 대본을 받아봤지만 역시나 에볼루션처럼 폭망할 각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미 만들어진 설정인 초사여인 가시나 파괴신 비루스 등 큰 틀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스토리와 대사를 대부분 짰고 크게 흥행하진 못했지만 제작사가 목표한 수익 30억엔은 넘게 되죠. 이후 신들의 전쟁의 스토리를 담아 드래곤볼 슈퍼란 타이틀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돌입한 토에이, 또 한 번 걱정이 된 토리야마는 결국 본인이 직접 이야기의 큰 틀, 즉 원안만을 집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가장 큰 실수를 꼽자면 이미 만들어진 신이란 설정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앞으로의 모든 내용이 파괴신, 초사여인 갓, 천사 등에 얽매여야 했고 여러 논란을 낳기도 하며 예전 드래곤볼 Z 감성의 만화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호평을 받으며 2018년 드래곤볼 슈퍼 1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2019년 극장판 슈퍼 브롤이 2022년 극장판 슈퍼 히어로도 흥행에 성공하며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원작자의 짬은 무시할 수 없다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애니메이션 1기는 종료됐지만 현재까지도 만화책으로 계속 연재 중인 드래곤볼 슈퍼인데요. 토리야마는 어떻게든 자신의 역할을 줄이고 이전부터 계속 작화를 맡았던 토요타로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넘기고 싶었으나 매번 처참한 수준의 작화를 보여주고 몇 년째 실력도 늘지 않는 토요타로였습니다. 극히 일부의 예시를 보자면 토리야마가 Z 시절 그렸던 장면을 트레이싱하여 박아넣는 게 일상이고 기본적인 원근법도 무시할 정도며 보다 못한 토리야마가 그림을 수정해준 전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 68세의 나이까지 그토록 노래를 불렀던 은퇴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식 다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2024년 3월 8일 토리야마 아키라 스튜디오 측은 그는 열심히 하던 일도 있었고 아직 이루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이다, 정말 안타깝다 라며 고인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실제 사망일은 3월 1일이었고 사인은 급성 정막 하혈종, 뇌와 뇌를 감싸는 정막 사이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다량의 급성 출혈이 일어난 것인데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한 그였던 터라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에 나오는 신작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다이마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유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세계의 모든 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